눈을 떠도 코를 베어간다.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사기꾼 이재명이 대통령 임명장을 트럼프에게서 받겠다라고 미국을 찾았습니다. 시쳇말로 사기꾼이 제대로 사기당해서 망신살이를 뻗쳤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둘을 잡았습니다. 먼저 제목이 나와 있듯이 사기꾼 제대로 사기를 당하다. 두 번째는 8월 25일 제2의 국치일이다. 이 둘로 잡았습니다. 원래 우리에게는 경술년 8월 29일을 국치일로 삼고 있지만은 오늘 저는 이재명이 8월 25일 제2의 국치일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장사꾼과 사기꾼의 만남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에 1시 45분에 이루어졌습니다. 2시간가량 벌어졌었죠. 당초 예상보다는 약 30분 늦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열린 두 사람의 만남에서 역시 고수다운 모습을 최소한 겉으로 보여진 모습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두 사람의 대화가 문서상으로 남아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회담이 열리기 전서부터 노페이퍼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난 말을 서로 덕담과 추켜 세우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걸 또 보여줬었죠. 구체적으로 오간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밝힐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긴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강유정이라 하는 그 대변인이 하는 브리핑을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속내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강유정이 한 말입니다. 오늘 회담은 양 정상이 서로 향한 호감과 신뢰 쌓는 시간이었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니 바로 이틀 전에 이재명과 이시다의 그 회담에서는 더 깊은 교감과 친분을 나눴다. 뜬금없이 이런 맹한 소리를 한 것이 강유정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이재명이 하는 거짓말도 아주 지겨울 정도로 듣기 싫어하는데 이 여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깊은 교감과 친분을 나눴다. 뭘 어떻게 나눴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회담의 양 정상이 서로 향한 호감과 신뢰 쌓는 시간이었다.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얘기가 잘 된 회담이었다. 이것이 양 국가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얘기입니까? 노페이퍼라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재명이 박근혜 정권 때에 위안부 합의 때 한 발언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함께 위안부 합의문을 공동 성명으로 발표했을 때에 문서도 아니고 공동 성명이라니 이것은 완전 원천 무효다. 목청을 높여가면서 핏대를 세워가면서 이재명이 흥분했던 것, 그 당사자 장본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의 노릇을 하면서 대통령으로서 회담을 하고 나서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회담이 잘 된 회담이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국가 간에 무슨 회의를 하면은 기록을 남기고 증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인데 강유정 너무나도 무식한지 너무나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이재명을 닮아서 거짓말에 능수능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문도 없다. 공동 성명도 없다. 한마디로 끝난다면은 노 페이퍼,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안했던 것은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책무,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만 당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트럼프의 노련한 장사꾼 기질을 엿보게 됩니다. 이재명은 이미 백기를 들고서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나는 따를 것이다. 그런 마음과 표정 아니었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협상 타결 후에 우리 협상팀 앞에서 공언했던 것이 그대로 확인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백악관에서 2주 후에 만난다. 그리고 한국은 추가로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건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하는 압박의 발언 아니었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이 이번에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한국경제인연합회의 유진 회장이 거기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것이 추가 투자 약속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받을 것은 다 받고 추가적으로 1,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 금액까지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는 날이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3번 땅에 절하고 그리고 9번 고개를 숙였던 그 사건, 치욕적인 사건이 있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인조의 그 고개 숙이고 9번 고개 숙였다는 그거는 비할 바도 못 됩니다. 아마 역사는 두고두고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난 날이 치욕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트럼프 앞에서 이재명이 살려달라 읍소했는데 한나라의 대통령치고는 너무나도 치욕적이고 아부를 떠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잠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속이 타들어갑니다.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전 세계의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것은 처음이다. 어떻게 이런 발언이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 전쟁들이 트럼프 대통령님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가급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 김정은도 만나시고 북한의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님 덕분에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잠깐 물러선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도 많이 개발했고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다. 진척된 것이 없이 한반도 상황이 정말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아부 떠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정말 이 나라의 대통령 맞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국민 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이재명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북한이 그동안 미사일을 얼마나 개발했습니까? 그리고 핵폭탄 숫자가 늘었다고 이렇게 트럼프 앞에서 고발하고
그런데 왜 800만 달러는 북한에 송금을 했습니까? 이거 만들려고 800만 달러 보내준 것 아닙니까? 물론 자기 돈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이재명이가 정신 나간 정도가 아니라 또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중국 시진핑 앞에서 큰 나라 대국이고 큰 봉우리다 이런 칭송을 하면서 우리 취재 기자가 구탈당하고 아무 소리 못하고 10끼 밥을 먹는데 8끼를 혼자 먹는 그런 추텔보였던 것이 문재인이었는데, 아니, 문재인의 그런 치욕적인 모습 하나로서도 우리 국민 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인데,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하는 그 아부의 발언은 너무나도 지나치지 않나, 너무나도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리 이재명이 자신이 급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말이 일국의 대한민국, 지금은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재명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이재명은 미국 국내법하고 유엔 법에 위반되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자기가 여유롭지가 못하죠. 처벌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북한을 찾아가고 북한에서 트럼프 월드 하나 만들고 거기서 저도 골프 좀 치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제정신이 있는 대통령 노릇하는 이재명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살려달라 하는 그 표현치고는 너무나도 궁색하고 초라하고 비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고 치졸하다. 인조가 무릎을 꿇는 것보다도 더 몇 배 치욕적인 그런 모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이거는 나라와 관계가 없는 개인의 범죄 아닙니까? 이것을 모면해 보려고 나라 전체를 치욕과 굴욕으로 만들어도 되나?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스마트하다, 그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강유정이가 거기에서 풀어가는 말이 그야말로 코미디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하기야 이재명 아래에 있으니까 똑같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자가 대통령의 입 노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식한 건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위기가 하도 좋아서 합의문이 필요가 없다. 아니, 국가 간의 정상적인 회담을 하는데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 노페이퍼를 회담 전서부터 미국에서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건 다 받고 트럼프의 요구대로 다 할 것은 하면서 증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사기꾼 이재명이 사기를 당한 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회담 전에 2시간 전에 SNS에 자신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표현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회담 전에 이재명을 만나는 트럼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것이 장사꾼의 소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아주 폭탄적인 발언을 했죠.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도록 철수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방명록에 서명할 때 뭐 볼펜을 받네 안 받네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하나의 서비스 덕담 차원이고, 서명 행사 때에 트럼프가 뼈 있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 새 정부가
악랄하게 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우리 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발칵 뒤집힌 것이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주 옹색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국이 내란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다.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 확인한 것 같다. 이러면서 얼버무렸는데 얼마나 속된 표현으로서 쪽팔린 얘기입니까? 이것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할 소리입니까? 트럼프는 할 얘기 다 하고 돈 받을 거 다 받고 이게 장사꾼이죠. 사기꾼이 아무리 사기를 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장사꾼 앞에서 그냥 번번이 당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이 세 번째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트럼프에게 임명장 하나를 받기 위해서 온통 난리 법석을 펴왔었는데 트럼프는 회담 전에 2시간 전에 자기의 본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러니 난리가 난 것이죠. 회담은 회담이고 이재명을 대하는 것은 나는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볼 때는 한마디로 슬프고 우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범죄자의 지저분한 그런 짓으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지옥과 굴욕을 넘어서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가?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난 날이 저는 또 하나의 국질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조는 청나라가 와서 45일 동안 항쟁을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치욕적인 굴욕을 당했지만은 개인 비리 때문에 굴욕을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나라는 융성해지고 경제 대국 소리를 듣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개인 비리 때문에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왜 나라 전체에 국민들에게 굴욕을 당하도록 만들까? 나라의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힘은 왕성한데 어떻게 이런 치욕과 굴욕을 개인의 그 치부 때문에 벌어진 그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국민 모두가 당해야 할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